8월 말 발표된 내년 국방 예산 정부안에 경항모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항공모함 사업이 엎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달 21일 열린 방위산업 박람회 DX코리아 2022에서 우리 공군 차세대 전투기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21N의 모형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달랑 함재기만 전시하는 거냐고 의아해했는데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라도 하듯 우리 군은 경항모 사업을 중형항모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요.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그 함재기 버전인 KF-21N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라 일본에서도 관련 매체들에서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DX코리아 개최 기간 중 일본 노리모노 뉴스에 올라온 한 기사 제목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라, 항모는 한국 최신 전투기의 항모 탑재 모델 KF-21N 전모 밝혀지다. 현지에서 메이커 직격 취재라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경항모 사업 좌초 의혹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후루카와 츠카사 기자는 KF-21N 모형에 대해 최근 한국이 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에 발맞춰 전시된 거라고 소개했는데요. 모형을 보면 함재기다운 특징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함재기가 항공모함 안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주위 끝이 접이식이고 착함을 위해 착륙붕을 굵게 했는데요. 기수 및 앞다리를 이른 식으로 하고 캐터펄트에서 발진할 때 쓰는 론치바도 달려있으며 기체 하부 후방에 착함 시 쓰는 어레스팅 후크도 달려있습니다. 또한 주익 아래에는 지지대인 파이론이 3개 장착돼 있고 여기에 연료통과 공대공 미사일, 아직 한국군에는 도입되지 않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병기도 달려있는데요. 이를 본 후루카와 기자는 함재기로서의 개량은 물론 전투기로서도 KF-21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컨셉 디자인을 모형화한 것으로 예전부터 KF-21 함재기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개발이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함재기로서 운용하기 위해 개선한 결과 주익이 20% 정도 커졌고 중량이 늘어 육상형보다 최고 속도가 마하 0.2 줄었다고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가 KF-21N에 대해 설명하면서 컨셉 디자인임을 분명히 한 데 대해 후루카와 기자는 이대로 실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 걸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KF-21N의 대전제인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 자체가 불확정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서술했습니다. 독도급 상륙함 후속함 건조 계획으로 시작했던 것이 F-35B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 계획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캐터펄트 없이도 고정익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중형항모 컨셉 모형까지 공개되는 등 계획이 계속 변경되거나 추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이와 함께 항공모함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돼 건조계획 자체가 불확실해졌다며 경항모 사업 예산 논란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예산 논란과 관련해 카이 관계자는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따라서 KF-21N 모형 전시는 실제 개발 개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관련해 기술적 어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KF-21N 개발이 앞으로 어떨지는 항공모함 계획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기사를 끝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내 항공모함 계획은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지난달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항공모함 사업과 관련된 질문들에 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경항모 계획이 중형항모 계획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함재기 국내 개발 방안이 KF-21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KF-21은 수직 이착륙이 안 되는데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바뀌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안 그래도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돼야 해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요. 이 발언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DX코리아에서 KF-21N의 모형이 전시됐고 함재기 역할에 맞춰 기존 KF-21에서 변형이 이뤄졌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넘길 만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지적대로 KF-21N은 수직 이착륙기가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기존에 계획된 경항모는 활주로 이착륙을 하기에는 활주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도록 밀어주는 캐터펄트를 쓸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KF-21N 모형에 반영된 건데요. 문제는 이 캐터펄트 관련 기술은 아직 국내엔 없는 데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 해도 전략자산 기술이라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관련 질문에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건데요. 캐터펄트 없이도 이 착륙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주로를 스키점프대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활주로 길이가 더 긴 중형항모를 만드는 것. 스키점프대 모양으로 활주로를 만들려면 설계안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유력한 방법은 활주로 길이 자체를 늘리는 건데요. 이 때문에 김 의장의 발언을 두고 경항모 계획을 중형항모 계획으로 규모를 키우겠다는 의미로 보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항공모함 사업 변경 사항은 연구 용역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그동안의 우려와 달리 항공모함 사업이 엎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정말로 엎어질 사업이라면 사업 세부 사항에 관해 답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답하진 않겠지요. 실제로 김 의장은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 된 경항모 사업에 내년도 국방 예산 미포함과 관련된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항모 사업은 이미 합동참모본부 승인을 받았다며 지금 함재기를 국내에서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까지 전했는데요. 또한 내년 국방 예산에서 제외된 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주요 자산을 신중히 재평가해야 해서 그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김 의장의 발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항공모함 사업 자체가 엎어지지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항공모함 설계가 기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즉 경항모에서 중형항모 사업으로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김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군사 매체 네이버 뉴스에서 한국이 더 큰 항공모함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 해군이 경항모를 넘어 중형항모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는 건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정도 국력이면 경항모가 아니라 더 큰 항공모함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군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 체계분석처 연구팀의 논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형 경항모 등 11개 국가의 19개 항공모함을 선정하고 분석해 각국의 국력에 맞는 항공모함 규모를 산출했는데요. 분석 결과 현재 3만 톤급으로 설계된 한국형 경항모는 국력에 비해 작은 것으로 평가됐고 중형항모에 해당하는 58,300톤이 적절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러시아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와 비슷한 크기인데요. 적정 길이도 279m로 현재 설계된 경항모보다 16m가 길어 이착륙 시 활주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보면 중형항모 도입을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요. 전문가들이 우리 경항모 사업의 중형항모 전환 가능성을 진지하게 분석함에 따라 중국 측도 긴장을 감추지 않고 진지하게 이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태평양 멀리 떨어진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외에는 주변에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없었는데 한국이 경항모도 아닌 6만 톤에 육박하는 항공모함을 가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6월 진수된 푸제남까지 포함하면 항공모함이 3척이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6만 톤 규모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면 푸제남 이전에 만들어진 2척보다 큰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견제에 대비하고 있던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우려했는지 중국 CCTV는 KF-21N의 모형이 공개되자 뉴스로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F-35B 대신 자국의 KF-21을 택할 거라고 보도하며 KF-21의 성능도 다뤘는데요. 관영 매체인 중화망은 한술 더 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무기 개발에 있어 평화헌법과 같은 구속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매체들은 KF-21에 대해서도 우리 항공모함 개발과 엮어서 색다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스텔스 기화입니다. 중국의 경우 함재기용 스텔스 전투기인 J-35를 개발해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 KF-21도 중형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스텔스화되는 거 아니냐고 예상한 겁니다.
안 그래도 KF-21은 레이더 반사각을 좁히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부분적 스텔스기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에 스텔스 도료 등도 사용해 완전한 스텔스기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항공모함 하나 더 크게 만든다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쫄고 있네요.